형사처벌법의 제재 방식을 바꾸겠다는 내용 등은 노동계와 갈등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노동자들한테 불리한 법은 조기 입법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노사관계나 노정관계가 올해 상반기에 최저임금과 맞물려서 갈등 국면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합의기구 역할을 해야 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아직 양대 노총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얘는 또 초미수거라서. 지난 5년 동안 전국의 소아과 6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소아과 전문의들은 출생률이 감소한 데다 의료 수가까지 낮아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고 토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뭔가 조금 획기적인 그런 조금 정책, 지원 정책들.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만 해달라 토요일 새벽 병원 앞을 지키던 한 아버지의 말입니다. 소아과 한 번 가기 힘든 사회,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권민재입니다. 가연성 소재 드라이비트로 추정됩니다. 싸고 구하기 쉽지만 매번 큰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불은 8시간이 지나고 건물을 다 태우고 나서야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내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절도 전과자 2명이 함께 빈집을 털다가 붙잡혔습니다. 한 명은 아파트 6층까지 맨몸으로 올라갔고 다른 한 명은 마음을 받습니다. 둘은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전 작곡가 존 스파이크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겸 유명 작곡가 돈 스파이크 김민수 씨는 필로폰을 투약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년 전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4,500만 원어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번이나 투약.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대표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전화였는지는 들어보시죠. 야, 깔리지는 않으셨냐고 하셔서 아이고 죄송합니다고 말씀드렸죠. 얘기한 것도 섣부르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장관급을 저렇게까지 때리는 걸 보면 전당대회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이준석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의 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경쟁하듯 쏟아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꼭 필요한 한 번의 패스로 올 시즌 4개의 골을 도운 황인범이지만 데뷔골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22분 동료에게 내준 패스가 상대 수비에 가로막히자 직접 나서 공을 빼앗은 뒤 달려가 허를 찌르는 왼발 슛으로 골. JTBC 오선민입니다. 머리를 뜯고 헤드로까지 한다면 이건 축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페인 리그에서 나온 레슬링 같은 장면에 모두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패스를 할 듯 말 듯 하면서 맞선 약 5분 동안에도 또 치열하게 싸웠지만 이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은 건 미국 프로레슬링 회사가 자랑스러워할 것이란 외신의 놀림 섞인 비판뿐이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키움의 이정구가 개인 훈련을 위해서 오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으로 채워졌습니다. Take it in, folks. Keep your eye on this shot. Here's how to lower your score, lower the stroke average. Same thing. I think so. 자, 이동할 때는 계단을 사용하고 또 넓은 공간으로 대피를 해야 되겠죠. 자, 대중교통 이용할 때 지하철역 안에 있을 때는 지하철이 갑자기 멈췄을 때 서둘러 출구로 뛰어가기보다는 안내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도 연일 심한데 내일은 어떻습니까? 네, 자 오늘도 종일 뒤 넘기겠다고 했던 겁니다. 2015년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가 설립된 해입니다. 남 변호사는 그러면서 2015년 2월부터는 이미 김 씨가 말하는 유동균 해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25년에 넘긴다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 이해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2025년에 지분을 넘기겠다는
김만배 씨 이야기를 들었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말 일정을 비우고 소환에 대비한 이재명 대표는 당 회의에서 사건 언급을 피한 채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 이런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정말 대책. 이재명 사당 민주당의 후한무치한 총력 방탄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성남지청에는 이 대표 지지자 수천 명이 모일 걸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출석에 앞서 포토라인에서 협의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조사실로 향할 예정입니다. 또 조사 이틀 후인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인상 같은 인허가와 후원금 사이에 연관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기업들이 아무런 대가성 없이 정상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한 거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3년 넘게 수사를 벌여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한 걸 검찰식으로든 이 대표를 기소하겠다는 방침은 확실하다는 점에서 양측의 대결은 법정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강민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이어지면서 당국이 실내 마스크 의무를 완화할지 다음 주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설 연휴 전에 결과가 나올 텐데 이번 주 위중증 환자 수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와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 전 감소 추세로 전환됐던 신규 위중증 환자는 다시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주 연속 신규 확진자가 줄었기 때문에 약 2주의 시차가 발생하는 신규 위중증 환자는 이번 주 줄어들 걸로 기대됩니다. 이 숫자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꺾이는 모습을 계약을 맺고 10월달에 사망을 해서 가입 완료까지는 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망 닷새 뒤에 작성된 보증보험 신청서에 정씨명의 전자서명이 발견되는가 하면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 다니며 임대계약을 진행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씨는 이른바 바지 사장에 불과하고 배우의 실질 동안 700여 명이 몰렸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대상 연령이 더 낮습니다. 신한은행은 만 44세까지, 우리와 하나, NH농협은행은 만 40세까지 낮췄습니다. 5대 은행에서 지난해 12월과 1월 두 달간 최소 2,300명에서 최대 3,000명이 은행권을 떠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퇴직 신청에 수천 명이 희망퇴직 보상도 확대하면서 씁쓸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저출산 고령자들인권회 부위원장의 거취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부 기조와 다른 저출산 대책을 제시한 나 부위원장 행보에 대해 대통령실은 자기 정치를 규정하며 해촉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청년 당원들의 지지 기자회견을 주선하는가 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부위원장직 사표를 낼지 묻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이 나 부위원장의 정책을 비판하며 거리를 둔 사이 다른 당권 주자들은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연대 쓸라다 이런 말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낚시처럼 변수가 큰 작업 결과물도 아니고 첨단 공장에서 만드는 타 가격이 수시로 요동치는 정책, 소비자들이 오래 믿을 수 있는 기업의 모습인 건지 생각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에서 오늘부터 전시될 예정이던 한 예술단체의 정치 풍자 작품들을 국회 사무처가 철거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희화화한 작품도 여럿 있었는데 사무처는 이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마친 뒤 전시회를 여는 게 좋겠다는 민주당 의원들과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국정 한참 진행 중입니다. 아주 가슴 아픈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풍자에 불이 바로 옆 2층짜리 상가로 옮겨 붙으면서 한때 인근 소방서가 총출동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타고 올라가는데
금방 올라가더라. 하늘에서 뭐가 두두두 알루미늄이 막 떨어져. 불은 8시간 만인 오후 2시 40분쯤 꺼졌지만 오피스텔 입주민 5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7명이 연기를 들이마셨고 어둠 속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주위를 살피더니 베란다에 설치된 실외기와 난간을 발판 삼아 건물을 기어오릅니다. 불 꺼진 2층에 침입해 귀금속 등 36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8분입니다. 며칠 뒤에는 충주시 호암동의 아파트 6층 난간을 밟고 올라가 금고를 뜯으려다 실패해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41살 A씨와 51살 B씨는 또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때 비행기가 뜨지도 못했었는데 일단은 별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난 기자로 전하겠습니다. 미국이 지난 1984년 우주로 발사한 지구 관측 위성 ERBS입니다. 지난 2005년 임무를 종료한 뒤에도 18년간 지구 궤도를 돌다가 최근 중력에 못 이겨낸 중국 창정 5비호 로켓의 경우 잔해물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 떨어져 건물을 파손시키기도 했습니다. 데이터의 의존도가 미국의 의존도가 큽니다. 그래 한반도에 위협이 되는 경우 관측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필요하고 우주 쓰레기의 궤도를 감시해 추락 위험도를 분석하거나 미리 붙잡아 제거하는 포집 위성. 산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고 군 병력이 투입돼 400여 명을 체포한 뒤에야 폭동은 진압됐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사실상 배후로 지목하고 가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Quem pagou os ônibus, quem pagava a estadia, quem pagava o churrasco todo dia, e essa gente toda.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시민들이 차를 타고 도로를 누비며 폭죽을 쏘아댑니다. 경찰차가 쫓아가도 경찰이 옆에 있어도 조롱이라도 하듯 쉴 새 없이 폭죽을 터뜨립니다. 새해 들어 중국에선 곳곳에서 폭죽놀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크게 강화돼 시민들이 모일 수 있게 된 거라 폭죽이 놀이를 허용하는 지방 정부가 들고 있어 중국의 폭죽놀이는 다가오는 최대 명절 춘제 연휴의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수입니다. 수업이 끝난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늦게까지 돌봐주는 돌봄 교실에 대기자가 전국에서 10,000명을 넘습니다. 정부가 늘어난 돌봄 수요에 맞춰서 2년 뒤엔 원하는 가정에선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 교육부가 늘봄학교란 이름으로 돌봄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존 방과 후부터 오후 5시까지 제공되던 학교 돌봄 시간을 아침 7시부터 최대 저녁 8시까지 늘립니다. 방과 후 틈새 시간 돌봄이나 긴급할 때 신청하는 임시 돌봄도 가능해집니다. 한국은 돌봄 학생들에게 코딩이나 인공지능 같은 양질 교육을 제공해 근로자 대표까지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부분 근로자 대표 도입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그리고 이제 시행 1년 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재 방식을 바꾸겠다는 내용 등은 노동계와 갈등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노동자들한테 불리한 법은 조기 입법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가 잘 보이죠. 그래서 노사관계나 노정관계가 올해 상반기에 최저임금과 맞물려서 갈등 국면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합의기구 역할을 해야 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아직 양대 노총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김 씨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는데 앞서 구속 기소된 자칭 병역의 신 브로커 구모 씨로부터 병역면탈 관련 수법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구 씨와 2020년 1월부터 4개월간 함께 일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구 씨가 운영하던 홈페이지엔 김 씨의 이름이 보이는 등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엔 김 씨가 독립해 별도의 병역 17년 개장 후 1년여 만에 무허가로 5배가량 부지 면적을 넓히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자체 허가 신청은 공사 진행 4개월 뒤에야 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자 업체 회장 A씨 등은 브로커와 지역 언론들을 금품으로 매수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회유 협박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브로커 2명은 각각 4천여만 원을 받고 지자체 고위 간부들에게 금품을 건네며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 회장 A씨는 공무원 집에 화염병을 던지라고 하는 등 신고했습니다. 한 백화점에 마련된 폐플라스틱 재활용 전시회입니다. 한번 사용됐던 플라스틱을 다시 원료로 한 제품들이 전시돼 있는데
세제와 화장품 용기, 컵과 식기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기존의 소재들과 큰 품질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리사이클 소재 그리고 바이오 소재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쓸 정도의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재생원료 3% 기준뿐 아니라 유럽처럼 최종 제품에도 재활용 비율 기준을 의무화하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SBS 정관석입니다. 월성 1호기 원전 재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감사원법 위반. 지금 천국으로 올라탄 천국 하나로 끝. 알바 천국. 팀의 대회 준비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반면 경쟁국들은 엔트리 구성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와 8강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큰 쿠바는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망명 선수들을 대부분 뽑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빅리그 통산 165홈런의 겉보 세스페데스의 다리 부상이라는 악재까지 맞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조인 호주는 시카고 화이트삭스 호랑 경기에서 풀타임을 뜬 김민재가 교체 아웃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칼렛 감독은 오는 토요일 유벤투스와 빅매치를 앞두고 부상 예방 차원이라고 밝혔는데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종아리 부상으로 고생했던 만큼 당분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Aveva un indurimento muscolare, non abbiamo voluto rischiare perché poi se un calciatore si infortuna e 다음 불구석엔 아쉬움도 있었던 만큼 같이 저기서 세레머니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2026년 월드컵을 향해 다시 뛰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뛰어야 할 곳이고 메이저 대회에 뛰고 싶은 선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4년 후에는 꼭 선수로 뛰고 싶습니다. 카타르에 가서도 매일 체력 훈련을. 네, 오늘 낮까지만 해도 서울의 도심은 이렇게 희뿌연 고농도 미세먼지로 가득 차서 멀리 있는 건물의 형태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후 들어서는 북서결의 바람이 먼지를 밀어낸 덕에 대기 상황이 많이 나아졌는데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최대값은 100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